셀루메드는 바이오 시밀러 전문 업체입니다. 인간 세포, 뼈 성장인자, 인공관절 등 인체 이식 조직과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와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셀루메드가 무릎 반월상 연골 및 연골 치료를 위한 치료제 연구 개발 결과를 공개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반월상 연골 시장 규모가 2023년까지 하나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더 깊이 파헤쳐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셀루메드 두 분의 매매 의견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오, 저희 둘 매도 네. 나왔네요. 네. 얘는 매수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요새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두면은 무조건 못 가던 것 같은데. 네? 갑니다. 의혹 제기, 네. 우리 TBS 전문가님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네. 왜 그 매도 의견을 했냐면은 네. 참 이 종목은 정말 종목 산dom도 많이 오고 네. 아, 그래요? 종목 산도 많이 오고 개인 투자분들 정말 좋아해요. 아. 그리고 상당히 조금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사가 이제 심영복이라는 이제 그 CEO인데 네. 이건 방송상에서 얘기를 못 하고요. 만약에 네. 무료 방송이었으면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정도 이제 나름대로 해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점수가 뭐냐면은 성장 스토리는 이제 5점. 네. 그러니까는 나쁘진 않아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 예. 근데 뒤에 얘기를 딱 들어보면 참 재밌는데 네. 뭐 차트라든가 수급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데 그 다음을 화면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요. 매출 규모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의료기기하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제 전문 업체예요. 네. 근데 의료기기 쪽에서는 전형외과. 네. 우리가 이제 뼈와 뼈 사이에서 이제 관절 있죠. 네. 예. 중요하죠.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는 아주 이제 팔팔한 20대니까는 뭐 아프지 아직까지는, 않겠지만은 네. 뭐 강태훈 전문가도 이제 마찬가지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멀쩡하거든요. 네. 네, 멀쩡하지만은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는 이제 무릎이라든가 이런 이제 허리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쑤시고 이제 아플 때가 그쵸. 있어요. 또 우리 연세가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퇴행성 이제 무릎 관절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연결적으로 해서 이제 맞아요. 힘들어하시잖아요. 또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고 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최대 장점은 국내 최초로 해서 이제 인공관절을 국산화했던 이제 기업이에요. 아, 이것만 네.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규모 같은 경우도 지금 1위가 체외 진단 기기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뭐 1, 2위가 심혈관. 네. 근데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 자체가 사이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만 공략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장 규모 자체가 커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인공관절 이거 하나만 놓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집중을 했다가 하면은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 매출이 있잖아요. 네. 상당히 신기할 게 화면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은 제가 왜 이 회사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은 매출 규모라든가 또 이 영업이익 구조 자체가 원래 바이오 제약주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무늬만 바이오. 실체가 없는 회사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야. 예. 주가가 작년도에서 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매출 규모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작년에 상당히 위기가 있었어요. 자본 잠식을 한 번 이제 겪을 정도로 해서 가까울 정도로 해서 감자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주주의 이제 원성을 많이 샀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도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가 나와가지고 예상자를 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유상증자를 했었던 이제 그런 기업이요. 네.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적자 규모가 이제 감소가 됐고 이제 매출 규모가 이제 커져 있는 부분인데 네. 작년도에서 어떤 재료 이슈가 냐면은 네. 이 회사가 이제 인공관절이라든가 이 시장 규모는 좀 커요. 5조 원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네. 이제 미국 쪽으로 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뼈 이식제 있죠. 네. 예, 뼈 이식제 이거를 이제 미국 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 정도에서 이제 12월 달 정도 다가는 시점에서 여기에서 자금 부족이라든가 시간 부족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또 감자, 복합적으로 해서 악재가 저희 겪었던 이제 부분이었었는데 네. 뭐 최근에 다양한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응? 인공 그 관절을 바탕해서 3D 프린터 이제 바탕해 가지고 인공 관절도 특허를 받았고 네.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성형, 미용에 관련된 성형 시장도 이제 진출했고 필러 시장, 또 이제 화장품.
시장 규모라든가 매출 규모가 별로 없는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형 미디어? 콘텐츠인데 어떤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 선택과 그 집중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네. 바이오 제약주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인공 관절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 정도의 이제 캐파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들어서 밀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실체가 네. 다양한 이슈를 다 이제 품고 있지만은 네. 뭔가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다 좀 추가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에서 올해 연말 정도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뼈 이식제 FDA 네. 요 승인을 또 이제 4분기 정도에서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재료적인 이슈. 뭐 최근에 뭐 또 무릎 인대 이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에 의해서 이제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이거보다는 올해 4분기 왜 이게 승인이 돼야 돼. 네. 이게 떨어지게 되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미국의 자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이제 바탕을 해가지고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은 뼈 이식제 미국 인공관절 시장 규모 자체가 5조 원 정도가 돼요. 네. 5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회사의 만약에 이 제품 자체가 승인이 돼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3에서 5% 정도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1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고 한다고 하면 어때요? 완전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FDA 승인. 이거 자체가 이제 4분기 정도에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 만약에 또 승인이 안 되고 이제 또 이제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재료에 상당히 민감해요. 실적보다는 재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분들이 이 종목만큼은 조금 이제 네. 매수적인 부분에서는 좀 반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베이스 전문가님 지금 이 셀루메이드 다양한 이슈를 품고 있지만 뭔가 크게 집중해서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FDA 승인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의견을 말해 주셨는데요. 네, 강태공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 아까 말했다시피 FDA 승인 관련 기대감으로 셀루메드는 과거 주가가 이제 한 저점 대비 300%가량 급등했습니다. 네. 그 당시가 이제 차트 보면은 저 고점 월봉 차트거든요. 네. 저 그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쫙 45,000원대까지 끌어올렸던 게 그 당시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대 주가 빠진 게 그 FDA 승인 승인 기대감 이전까지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FDA 승인 관련한 기대감에 대한 매물이 다 빠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자리도 일단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셀루메드 좀 설명드리면은 얘들 좀 사이비 같은 존재예요. 네. 사이비 같은 존재들이 뭐냐고 하면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희망 고문 잘하죠. 뭐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막 내가 정말 될까 하면서 안 될 거야 하면 너 될 수 있어. 안 될 거야 될 수 있어. 안 될 거야 될 수 있어. 이렇게 네. 희망 고문한다고요. 근데 셀루메드가 이 FDA 관련 이야기가 저때 주가가 네. 처음 이제 급등할 때 나와줬어요. 네. 이게 한 16년 5월 당시에 뼈 이식제 관련해서 나왔는데 근데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회사에서도 그 조회 공시를 때립니다. 왜 주가 급등하느냐?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뭐 별일 없다라고 하다가 주가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니까 딱 그때 다시 한번 그 조회 공시 답변을 하죠. 그때 답변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우리 FDA 승인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요. 또 기대감에. 끌어올려 고점을 찍어주고 정확하게 저 당시 그때가 45,000원 찍었거든요. 네. 그때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뭐 그 지치죠. 정말 가는 거 맞나? 맞나? 지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또 우리 청신호다. 진짜 될 것 같다 하면서 또 공시를 또 때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한 60% 반등을 줍니다. 네. 그리고 또 주가가 또 빠지니까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될 것 같아. 또 뉴스 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되지 않을까 돼. 안 되지 않을까 돼. 안 되지 않을까 돼 하면서 지금 자리까지 내려온 건데 네. 그러다가 결국에 최근에 주가가 완전 박살난 이유가 원래 보통 이제 FDA 승인을 신청하면 그 기간이 있어요. 네. 기간 안에 모든 게 끝나고 승인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얘네가 그 기간 내에 이거를 다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면서 자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정성이나 이런 건 다 되지만 이 실험하는데 이 테스트 기간이 좀 걸린다 하면서 자진 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주가를 급락시켜 버려요. 근데 또 다시 희망 고문한 게 뭐냐면요. 네. 얘네가 이제 대만 위생 복리부 이 품목 허가 승인에 떨어지면서 네. 대만의 수출길이 열렸다. 네. 그만 즉시 이 미국 FDA 관련해서 이것도 나중에 내가 하면 언제든지 될 수 있을 거다라면서 희망 고문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주가가 살짝 우상향 트는가 싶더니 갑자기 무상감자 결정이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하한가 가버리죠.
그러면서 완전히 좀 주주를 좀 괴롭혔어요. 희망고문 하면서. 네. 괴롭- 듣기만 해도 네. 조금 그쵸. 피곤한데요. 정말 피곤해요. 네. 그러면서 주주들이 다 나가 떨어지니까 얘네가 최근에 이제 감자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면서는 또 뭘 가지고 오느냐? 네. 무릎 연골 치료제 신소재를 개발했는데 네. 이게 이제 임시 특허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통 뭐 치료한다고 하면 다 째잖아요. 네. 뭐 째가지고 뭐 고치고 뭐 다시 봉합하고 이런 기술인데 네. 이건 그게 아니라 이 치료제가 이 몸 안에 그 세포를 유도해가지고 그 세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네. 다시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걸 우리가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가가 이제 무상 감자가 끝나자마자 급등하는데 네. 다시 한번 주가 급락하다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네. 얘가 20일부터 23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네. 토요일까지 이 기술을 관련해가지고 발표하겠다. 네, 이 결과를 난 맞아요. 발표하겠다라고 딱 때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대가 살짝 가주는 건데 실제로 뭐 이거는 좋던 말던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 매수 의견 준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뭐 23일에 만약에 갑자기 이거 결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 주가는 또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주가는 뭐 빠져봤자 그 자리예요. 빠져봤자 그 자리예요. 네. 근데 제가 매수 의견 주는 거는 네. 얘네가 그 FDA 신청했을 때도 네. 이제 그 뼈 이식제 관해서 FDA 신청했을 때도 이 시간상 문제라고 했어요. 네. 그럼 이 회사 입장을 들어본다라고 하면은 안정성도 다 됐고 모든 게 다 통과가 됐지만 이 동물 관련 실험에서 그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테스트 시간까지 12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얘네가 시간이 있었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중에 아까 디베이스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올해 중에 만약에 이 FDA 승인이 다시 진행된다. 승인이 다시 진행됐는데 여기서 또 승인 허가 떨어진다 하면 과거 저 높이까지 충분히 한번 치고 갈 만한 이슈는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어차피 다시 바닥에 다져주는 과정이고 네. 지금 바닥 구간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강태공 전문가님은 올해 안에 FDA가 승인 허가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인 말씀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네. 이게 신약 개발이 있잖아요. 임상 1상, 2상, 3상까지가 네, 네. 연구 개발이라든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쵸. 근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승인 자체가 되게 까다롭지 않고 금방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제 시장 규모가 5조이라고 하면은 이게 나쁘진 않아요. 예. 원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조라든가 10조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진출하는데 네. 중소 이제 이런 뭐 바이오 회사라든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 시장 규모 자체가 5조. 근데 웬만한 신약 개발 같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 자체가 몇십조 원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5조 원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관절 뿐만 아니라 네. 내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자회사도 나름대로 해서 거늘고 있거든요. 네.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네. 엠젠 플러스하고 이제 이종 그 장기 개발을 같이 유통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엠젠 플러스하고 같이 이제 보시면은 주가를 어느 정도는 좀 참고하시면 돼요.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료는 많은데 별로 이렇게 실체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아, 네, 그래서 네. 조금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썰전을 통해서 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종목상도 많이 올라와요. 이게 희한할 정도로. 네. 왜? 아까 이제 희망고문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희망고문.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재료는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기대만큼 해서 올라가지 가격 급하게 올라간 것도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도 고속열차가 내려가서 급하게 네. 하차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염두에 가지고 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디베이스 전문가님 재료는 많은데 실체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시는데 조금 주의하시라 이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